여기서 이제 이 본격적인 포토리사그래피 공정을 시작을 합니다. PR이 뭐라 그랬죠? 포토레지스트. 감광제죠. 감광제. 빛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노광을 하게 되면 PR이 반응을 한다. 너무 미리 이야기하면 헷갈리니까 PR을 코팅, 얼라인이 뭐냐? 얼라인을 하고 익스포즈, UV 빛의 익스포즈를 하고 디벨로프를 하고 그 다음에 클리닝의 공정들을 통해 포토매스크에 설계된 패턴을 유리기판 위에 일련의 사진 공정으로 트랜스시킨다. 이게 말이 굉장히 와닿죠. 이게 포토매스크입니다. 포토매스크, 보통 석영, 콜츠라고 하는 아주 정제된 투명한 그리고 비싼 콜츠 알죠? 콜츠, 석영. 콜츠가 어디에 쓰이냐? 우리 주위에. 그러니까 광학적으로는 거의 완벽한 글래스가 되죠. 콜츠, 단결정 위에 이런 창문, 말 전자,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요거를 패턴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UV 빛을 쪼아주면 이게 뭐야? 요 패턴을 여기 동그랗게 하니까 헷갈린다, 그지? 글래스 유리기판 위에 사진 공정을 통해서 요 패턴을 여기다가 만드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패턴을 만들어서 전사한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련의 공정들이 적어 놨습니다. PR 코팅이라고 요 세 공정을 하나 묶었죠. 스핀 코팅, 이걸 왜 거꾸로 적어 놨지? 코팅하고 이 PR이라는 놈은 코팅을 하게 되면 물처럼 끈적끈적하게 돼. 그러니까 작업을 못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베이크를 해가지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노광기에 넣어서 이 얼라인, 이 마스크를 정해진 위치에 얼라인하고 익스포즈, 노광을 시킨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유리 위에 금속 방막이 있다. 이 금속 방막을 패턴을 뜨고 싶다. 이게 설명해 줘야 돼. 유리 위에 패턴이 안 된 예를 들면 알루미늄 방막이 깔려 있다. 이 알루미늄 방막으로 게이트 패턴을 뜨고 싶다. 목적은 그거다, 그죠? 그렇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 게이트 패턴을 마음대로 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포토레지스트라고 하는 이 감광제를 도포를 시킨다. 그 다음에 이건 좀 먹어야 되겠다. 요게 포토매스크야. 요 놈이야. 요 까만 쪽은 빛을 통과 못하고 하얀 쪽만 빛을 이렇게 비추면, UV를 비추면 통과하게 된다. 이 포토레지스트라는 놈은 이 빛이 비친 놈, 또 이 까만 걸로 마스크가 돼가지고 안 비친 놈이 다르게 반응을 한다. 요 예를 보면 빛이 비친 놈은 요 부분은 빛이 통과했죠, 그죠? 부분은 나중에 디벨롭, 사진 현상을 하게 되면 요거는 날아가 버려. 빛을 받은 놈이 PR이 날아간다. 그러면 요 포토레지스트
PR을 다시 매스크로 해서 이거를 케미칼에 집어넣으면 여기 놈은 에칭이 되고 여기 놈도 에칭이 되고 PR로 프로텍션 된 요 패턴은 알루미늄이 살아남죠. 그죠? 쉽다. 너무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네. 그래서 이쪽을 보면 PR을 코팅을 하고 익스포즈를 하고 디벨로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드 베이킹, 그러니까 이 PR을 케미칼에 레지스탄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딱딱하게 하드 베이킹을 해가지고 케미칼 레지스탄트 케미칼 마스크를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에칭을 하고 인스펙션을 하고 인스펙션을 먼저 하고 에칭을 한다. 이게 제대로 패턴이 떠졌느냐를 인스펙션, 옵티컬하게 ADI, After Development Inspection이라는 검사를 마치고 에칭을 해내면 이 알루미늄이 제대로 포토마스크에 있는 패턴이 그대로 된다. 근데 이거를 얼라인먼트 마스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스크 끝에 이 사객수들, 이 권총 만원경 보듯이 이런 십자가 마스크가 있어가지고 요 놈하고 양 코너에 얼라인먼트 마크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마스크의 정확한 위치를 잡아줍니다. PR 도포 공정입니다. PR을 큰 유리 위에 어떻게 도포를 하느냐. 지금은 학교 실험실에서야 뭐 스핀 코팅 이렇게 뺑뺑이 돌리는 거죠. 요 PR이 용액이니까 이 위에 똑 떨어뜨리고 이 스핀을 시키면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그죠? 롤 코터도 있고. 근데 이제 대부분 이 등산 라인에서는 이 스핀을 할 수가 없습니다. 2m 유리를 스핀을 할 수가 있어? 그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큰 실리콘, 이 블레이드로 PR을 도포를 하고 난 뒤에 균일한 두께를 만들기 위해서 실리코팅, 이가 PR을 도포하는 방식이다. 포토 공정의 개요. 포토 공정이란 포토레지스트란 빛을 받으면 화학적 변화를 수반하여 용해도, 나중에 디벨롭을 하게 되면 녹는 놈, 안 녹는 놈, 화학적 변화를 수반하여 용해도가 달라지는 감광성 고분자 물질을 말한다. PR은 그러니까 고분자, 하이 몰레큘러 웨이트 폴리머 머티리얼이다. 근데 거기 포토 센시타이즈라고 하는 물질을 집어넣어 가지고 빛이 비친 놈, 안 비친 놈이 다르게 반응하도록 한다. 화학적 변화라는 것은 이 폴리머에서 크로스 링킹, 폴리머가 서로 단단하게 이 링킹, 고체화를 하도록 한다. 이러한 물질을 이용하면 원하는 패턴 현상을 마스크를 이용하여 만드는 노광계에서 빛을 노출시키면 빛을 받은 부분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빛을 받지 않은 부분에 비해서 현상에 대해서 더욱 가용성이 되거나 불용성에 대해 원하는 패턴을 선택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포토레지스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포지티브 PR, 네거티브 PR. 그러니까 노광된 영역이 녹는 거. 네거티브 PR은 노광된 영역이 녹지 않는 거. 근데 대부분이 포지티브 PR을 쓰죠, 반도체에서는. 그래서 아까 보면 노광 영역이 현상핵과 반응해서 용액된다. 이게 가끔씩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야. 여기에 노광된 영역이, 요 부분이 용액 녹아버린다. 뭐죠, 그러면?
포지티브 PR이지. 그죠? 노광된 부분이 PR이 날아가 버리니까. 그리고 UV 광원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그 파장, 빛의 파장에 따라서 G 라인, 이게 조금 파장이 길죠. I 라인, 384 나노미터, 웨이브 랭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UV 광원을 이런 걸 쓴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용어를 이야기하는 거야. 포토 마스크라는 놈이 있고, 디벨롭먼트 현상액, 사진 현상액. 현상이 뭐냐? 디벨로퍼라는 것이 뭐냐? 이 PR이 익스포즈 된, UV에 익스포즈 된 부분을 날려 없애버리는 것을 디벨로퍼라고 한다. 노광기의 종류는 프락시미티라는 뜻이 뭐죠? 프락시미티. 거의 닿을 듯 말 듯한 그거죠. 프락시미티. 콘택이 아닌 프락시미티 얼라인이라는 게 있고, 스태퍼, 렌즈 프로젝션 타입 스태퍼, 스캐너, 미러 프로젝션 타입, 요거는 뒤에 나옵니다. 에칭 종류에는 웻 에칭, 케미칼 솔루션으로 웻 에칭하는 놈이 있고, 드라이 에칭, 리액티브 가스로 리액티브. 요 네모 안에서 이 포토 공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제 선발을 해놨네. 이거는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다. 그죠? 반복. 노광기. 이 LCD든 OLED든 디스플레이 장비 중에 제일 비싼 것이 노광기입니다. 노광기. 아까 말하는 스태퍼가 뭐냐? 이 글래스가 워낙 크기 때문에, 유리기판이 2m, 2.2m, 2.5m 크기 때문에 이거를 한 방에 포토마스크로 1대1로 못해. 1대1이 아니고 이 크기의 레티클이란 말은 포토마스크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거를 다 한 방에 못 노광을 시키기 때문에 이 여러 개의 마스크를 써서 프로젝션 렌즈를 통해서 여기에 포커스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1번 포토마스크는 여기 담당, 2번은 여기 담당, 3번은 여기 담당. 그러니까 이 스태퍼, 글래스가 움직이면서 거기에 그 위치에 왔을 때 1번에 익스포즈하고 싶다 그러면 1번이 렌즈 밑에 가서 마스크는 1번을 끄잡고 와가지고 1번 익스포즈, 2번, 3번, 4번 이렇게 스태핑. 포토 마스크가 이 교환 바꾸어져 가면서 스태핑하고 다시, 그래서 이거를 스태퍼 또는 스텝 앤 리피트. 그러니까 이게 유리 글래스야. 유리 글래스가 아니고 TFT 어레이 패널이다. 요러한 우리가 설계 처음 할 때 요런 걸 봤죠. 그죠? 요 안에는 액티브를 내고 트란지스타를 만들어야 되고, 여기 게이트 라인도 만들어야 되고, 여기는 이 팬아웃 부분, 이 IC를 붙이기 위한 팬아웃 부분, 요거를 하기 위해서 요거는 계속 반복적인 거죠. 똑같죠? 그죠? 요 안에 액티브 부분은 똑같은 부분을 포토 마스크에 요 놈만 따가지고 계속 찍고 계속 반복해서 찍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요 부분 D라는 부분은 요 부분을 가지고 D를 찍고, C 부분은 요 패턴을 유리 위에다가 C 찍고, 그러다 보면 여기서 이 스태프라는 기능은 이 한 장의 포토 마스크에는 각각의 다른 패턴이 있고, 요 패턴을 유리 위에다가
이렇게 반복해가면서 찍는다. 그죠? 그래서 스태퍼를 스텝 앤드 리피트. 그러니까 이 익스포즈를 할 때 유리가 계속 움직이죠. 움직일 때 그 위치에 왔을 때 이 패턴에 필요한 포토마스크가 익스포즈를 시켜준다. 스태퍼라는 놈이 있고 또 하나는 문제는 LCD에서 유리 글래스가 너무 큰 거야. 그 큰 글래스를 패턴을 만들기 위한 포토마스크를 그렇게 크게 기술적으로 만들 수가 없게 됩니다. 기술적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패턴을 쪼갈려서 거기에 필요한 패턴을 분담해서 노각을 시킨다.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여기 다시 반복되는 거죠. 스태핑 앤드 리피트. 그러니까 마스크 사이즈는 6인치야. 이거는 12.1인치야. 사이즈가 다르죠. 그죠? 광학적으로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놈을 여기서 계속 반복해서 찍는다. 여기 보이네. 친절하게 애니메이션까지 했다. 자. 오케이. 이게 스태퍼 노광기다. 이 노광기를 누가 만드느냐? 니콘이라고 하는 일본 카메라 회사에서, 사실 니콘이라는 회사는 카메라 팔아서 돈 버는 것보다도 반도체나 이 디스플레이에 이 고가의 장비, 거의 뭐 한 대당 20 밀리언, 200억 원 정도의 그거를 몇 대씩 하는 거야. 공장 하나 채울 때마다. 중국의 공장 채우더라도 다 팔아먹고, 한국에 만들어도 다 팔아먹고, 한국 이 장비 국산화를 한다고 CBD 뭐 등등 딴 거는 비슷하게 따라왔는데, 노광기 이거는 일본의 그 렌즈 기술, 가공 기술 이거를 못 따라가 아직도. 그래서 이제 제일 고가의 장비를 스태퍼는 니콘. 여기 다음에 나오는 기술적으로 대형 렌즈의 제작이 어려워 최대 노광 영역이 제한되므로 분할 노광 방식. 여기 또 여러 관점에서 설명을 해놨네. 분할 노광 방식을 스텝 앤 리피트 방식으로 대면적을 노광한다. 스테이지의 정밀도가, 스테이지가 뭐냐? 글래스를 얹어서 이 움직이는 이 스테이지의 정밀도가 우수해야 된다. 스태퍼의 스테이지는 레이저 간섭계를 부착하여 스테이지 이동의 등의 좌표가 0.12 마이크론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0.05 마이크론의 재현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뭐 수원 램프 미러를 통해서 거울로 반사돼서 여기에 레티클이 들어가 있고 그 사이에는 수많은 광학 렌즈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보세요. 이게 이 스태퍼가 0.2 마이크론까지 관리가 되는 거야, 이게. 그죠? 그리고 재현성이 0.05 마이크론. 그러니까 이 정밀 기계의 복합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러 얼라이너 또는 스캐너라 그랬죠. 아까는 스태퍼를 그랬고, 요 놈은 다른 방식의 노광기. 근데 이 놈도 메이드 인 자펜이야. 스캐너는 캐논이라는 회사에서 다 잡아먹고 있어. 한쪽은, 한 방식은 니콘에서 다 잡아먹고 있고, 100%. 스캐너는
어디죠? 캐논. 캐논에서 거의 독점 공급을 하고 있다. 이게 뭐냐? UV 빛이 이런 매스크 슬릿을 통해서 이렇게 매스크가 스캐닝을 하는 거야. 그지? 이걸 한 방에 뻥 찍으면 되겠는데 그러한 광학 시스템이 없다. 그 대신에 이 매스크 얼라이너 스캐너에 필요한 포토 매스크는 어마어마하게 크다. 거의 1대1처럼 만들 수가 있다. 그죠? 그 대신에 이거를 한 방에 꽁 노광을 시킬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요 슬릿을 통해서 요 AB라는 패턴을 이 포토 매스크를 천천히 이동하면서 여기에다가 유리에다가 그러니까 매스크도 이동하고 스테이지도 같이 이동하면서 이 대형 미러, 그래서 미러 얼라이드라 그럽니다. 이 초대형 미러로 이 광학계 시스템을 거쳐 가지고 여기서 나온 빛을 유리에다가 천천히 이 스캐닝을 한다. 장점은 뭐냐? 빠르다. 아까처럼 매스크 적은 걸 써가지고 계속 반복 뻥뻥뻥 찍는 것보다도 이거는 매스크는 비싸지만은 한 방에 그냥 쭉 밀어버리면 원 스텝으로 노광이 된다. 그 대신에 매스크가 워낙 비싸다. 매스크가 사이즈가 거의 유리 기판하고 같아야 되기 때문에 포토 매스크에 이게 얼마더라? 800만 아니야. 그러니까 기계가 20 밀리언 아니야, 200 밀리언이다. 소리. 잠깐만. 20 밀리언이면 얼마야? 20억 밖에 안 되잖아. 아니야. 20억, 200억, 2천억이다. 2천억. 200 밀리언인데 장비 한 대가 요 매스크 하나가 몇백만 불이 들어. 근데 이거를 설계한 어설픈 엔지니어가 설계 한번 잘못해버리면 몇백만 불이 그냥 날아가고 제품은 제품대로 엉망이 되고 제품은 또 이 기간 못 맞춰서 그런 일이 종종 생겨. 근데 이제 설계하는 엔지니어들 물론 실수를 안 하려고 여러 번 체킹을 하고 이게 어렵게 노력을 하지만은 가끔 매스크 하나 잘못 그려가지고 회사 돈 몇백만 불이 날아가는 수도 있어. 가끔 있었습니다. 캐논이 만든 얼라인 노광계, 캐논사에서 개발 미러 광학기로 구성되며 미러 대형화가 가능하여 일괄 노광이 가능한 수준이다. 하지만 유니폼한 광원을 대형으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슬립빔을 통해 매스크와 스테이지를 함께 스캐닝한 방법을 적용하겠다. 스캔 방식은 스테이지의 리니어한 이동과 속도의 정밀도가 요구되며 1마이크론 이내의 스텝에 비해 좋지 않다. IGH 복합 화장을 이용하고 있다. 장비는 이게 겉으로 보면 이런 항온 항섭 그러니까 이 스테이지나 모든 것이 열팽창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항온 항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파티클 컨트롤은 당연히 필요하고 UV 노광기의 인텐시티, 라이트 소스의 인텐시티도 유니포미티가 엄청 중요하고 콘스탄트 템퍼러처 컨트롤도 이 노광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 왜 그러냐 그러면 글래스도 온도에 따라서 익스펜션 슈링키를 하기 때문에 노광하는 동안은 절대로 이 익스펜션 슈링크를 하게 하면 안 되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프록시미티 익스포저, 세 번째, 노광기의 세 번째 종류. 프록시미티는 뭐냐? 이 글래스하고 매스크가 1대1이다. 근데 아까는 이 복잡한 렌즈계를 통해서 여기서 이 보면 여기 패턴이 되기 위해서 그 사이에 굉장히 복잡한 비싼 광학 시스템을 갑니다. 갔다가 다시 포커스를 해가지고 여기다 재포커스를 해야 되고, 스태포도 보면 프로젝션 렌즈라 그래서 요 매스크 전후에 글래스하고 매스크가 이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복잡한 광학계 렌즈 시스템을 통해서 여기 패턴이 디스토션 되지 않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비싼 렌즈계를 쓰는데, 프록시미티는 뭐냐? 거의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매스크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글래스하고 딱 붙여가지고 위에다 비트를 붙이면 되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매스크하고 글래스에 붙어버리면 거기서 이제 사고가 나는 거야. 그죠? 콘택을 못 시키기 때문에 비싼 렌즈를 쓸래? 아니면 이렇게 살짝 띄울래? 이 살짝 띄우는 것도 이 거의 몇 마이크론이야. 이 큰 글래스하고 글래스 두 개를 몇 마이크론을 띄워가지고 같은 갭을 갭을 유지할 수 있도록 띄운다. 그 대신에 이거는 싸게 만들 수 있다. 노광기 자체가 싸다. 또 이 칼라 필터를 노광시킬 때, 패턴 할 때에 해상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칼라 필터 노광에는 이것이 딱이다. 그러니까 프록시미티란 말은 근접 익스포저. 요건 아까 잠시 이야기했죠. 왜 프리베이크가 먼저 들어가지? 스핀 코팅, 소프트 베이킹, 얼라인 익스포저, 디벨로퍼, 하드 베이킹, 인스펙션 하고 난 뒤에 요 밑이 이제 에칭하고 또다시 인스펙션 하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죠? 이 위에 얹혀져 있는 인물을 다음 포토 레지스트를 또 스트립 해내야지. 없애버려야지. 그죠? 자, 웨데칭. 이렇게 만들었다. 이제 요까지 만들었어요. 인스펙션에서 오케이. PR은 딱 패턴을 만들어줬어. 노광, 디벨롭 하고 난 뒤에, 그리고 하드 베이킹까지 하고, PR은 이 원하는 패턴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 알루미늄 밑에 패턴을, 알루미늄 방막을 웨데칭, 에칭. 그러니까 이 다시 말하자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이제 이런 상태에서 여기는 알루미늄 방막이고 PR은 이렇게 딱 패턴을 만들어 줬어. 그러면 이거를 웨데칭, 에칭, 식각을 해내야 되죠. 그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케미칼에 전체를 담구어 가지고 요 부분은 에칭이 안 되겠죠. 그죠? 요 바로 밑에 알루미늄은 요 부분만 에칭해 나가겠죠. 그거를 에칭 해낸다. 웨데칭이 뭐냐? 케미칼 용액을 이용해서 글라스나 웨이퍼 상에 형성한 포토레지스트 패턴에 맞게 하부막을 에칭하여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내는 공정이다. 현재 TFT LCD 대조시 웨데칭에 적용되는 재료는 알루미늄, 크롬, 몰리브데늄 같은 메탈막으로 게이트 배선 및 데이터 배선에 이용되고 있다. 투명 메탈로 픽셀 전극제로서는 ITO 및 IGO 막은 적정한 케미칼에 의해 쉽게 에칭이 되며 특히 양호한 선택비와 고하이
스루풋에 따른 생산성 측면에서 외대칭 프로세스가 주로 이용된다. 애칭이란 게 뭐냐? 산화, 환원 반응이다. 전기 화학적인 반응이다. 중요 포인트는 애칭 유니포미티, 애칭 셀렉티비티, 애칭 프로파일, 외대칭 이런 것이다. 이제 이 알루미늄하고 크롬, ITO, 몰리브데늄은 외대칭이 가능한 메탈이고 그걸 쓸 때 이런 용액을 쓴다. 외대칭. 요게 포토레지스트가 프로텍션된 알루미늄 필름, 금속 필름. 이 케미칼을 집어넣으면 케미칼하고 반응을 해서 산화작용, 환원작용에 의해서 요 부분이 녹아난다. 없어진다. 근데 실제로 보면 여기서 딱 이렇게 절벽처럼 애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이소트로픽 애칭, 이 케미칼이 들어가면 요게 이제 보호막이다. 그죠? PR 보호막인데 이 전체를 등 간격으로 애칭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형상이 된다. 여기서 보면 외대칭 프로세스 애칭 레이트 1분의 몇 옹스트롬 애칭 속도 크리티컬 디멘션 요 세 번째 이 CD라는 말이 많이 쓰입니다. 크리티컬 디멘션 스큐 포토 엣지 선폭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CD 스큐라는 놈은 ADI-ACI CD 여기 사실은 좀 설명하기가 시간이 걸리는데 이 CD 크리티컬 디멘션 무슨 말이냐? 이 실제로 보면 PR이 이렇게 딱딱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원만한 커브를 가지고 서 있다. 요 밑에 메탈을 엄격하게 요 놈을 PR 디멘션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케미칼은 위로도 치고 옆으로도 치고 실제로 메탈은 이 애칭 이 안으로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PR 디멘션하고 이 애칭한 후에 메탈 패턴의 디멘션이 정확하게 일치는 하지 못한다. 그를 하기 위해서 이 ADI After Development Inspection 요 디멘션 PR의 디멘션 또 요 놈은 애칭을 하고 난 뒤에 클리닝 After Cleaning Dimension 그죠? 실제 메탈 라인의 디멘션, 포토레지스트의 디멘션의 차이를 CD 스큐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이게 결국은 CD 스큐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건데 작으면 작을수록 좋죠. 그죠? 무슨 말이냐? 마스크를 설계할 때는 요 패턴 디멘션이 요 사이즈가 요게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하면 좋은데 실제로 애칭을 하다 보면 요 메탈 라인이 설계값 아직은 설계값이 아니죠. 요 PR 값보다 더 줄어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설계를 할 때 설계는 이 PR이 익스포즈 되는 설계를 하는 거죠. 설계를 할 때는 요 CD 스큐를 감안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메탈 라인의 선폭보다도 더 마진을 두고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죠? 1마이크론의 선폭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포토마스크에서 1마이크론 선폭으로 그림을 그리면 그죠? PR은 1마이크론일 때 근데 애칭을 해버리면 1마이크론이 안 되고 파이널 디멘션은 0.7이나 8이나
그게 이제 CD 스퀘어, 실제보다도 쪼그러든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자면 1마이크론 메탈을 하려 그러면 역으로 계산해가지고 포토매스크의 디멘션을 1.25 마이크론으로 설계를 해야만 1마이크론 된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파인 패턴에서는 이 부분이. 그래서 내가 요거를 형광펜으로 하고, 이거는 뭐 그 다음에 이제 메탈을 에칭을 했으면 위에 이 남아있는 패턴이 된 PR은 이제 쓸모가 없죠. 그죠? 날려 없애버려야죠. 이거를 PR 스트립이라고 합니다. PR을 제거하는 공정이다. 이런 등등을 해가 PR을 스트립해서 없으면 이제 패턴된 메탈 라인만 남게 되죠. 이제 거의 끝났어. 그죠? 끝나서 끝. 근데 이제 드라이 에치라는 걸 왜 하냐? 이거는 웻 에칭에 대한 카운터 파트야. 드라이, 가스로도 에칭을 한다. 이거는, 이 가스를 진공 체인버에 넣어서 아까 요런 패턴 있죠. 요런 놈을 여기는 웻으로 에칭하지 말고 가스로 에칭을 하게 되면 장점은 여기 그대로 절벽처럼 깎을 수가 있는 거야. 이제 PR 디멘션을 파이널 메탈 디멘션하고 거의 일치하게 할 수가 있다. 그것이 드라이 에치다. 이제 케미칼 플라스마 에칭이라는 놈이 있고 리액티브 아이온 에칭이라는 놈이 있고 여기 가스를 넣어 가지고 이 플라스마를 형성을 하게 되면 이 플라스마 방전으로 분해하고 레디칼이 화학 반응을 이렇게 에칭이 일어난다. 수직으로 가속시키면서 에칭 프로파일을 압축하게 된다. 리액티브 아이온 에칭은 막 표면에 수직으로 가속되어 리액티브 아이온은 뭐냐? 다시 거기다 압을 걸어주면 포텐셜을 걸어주면 거의 가스가 수직으로 파먹어 들어간다. 에칭 프로파일은 아나이소트로픽. 우리가 이 선호하는 놈이 아나이소트로픽이죠. 여기서 보면 플라스마 에칭이라는 놈하고 매스크를 써서 가스로 이 케미컬 리액션을 만들어서 이 포토매스크에 프로텍션 안 된 이 메탈을 에칭해낸다. 이거 왜 이렇게 많아? 플라스마 에칭이라는 놈이 있고 리액티브 아이온 에칭 방식이라는 놈이 있고 ICP 모드라는 놈이 있는데 다른 점은 요 놈을 리액티브 아이온 에칭이라는 놈은 두 전극 사이에 다시 포텐셜을 걸어줘서 이 이온 가스가 수직으로 파먹도록 한다. 저 놈은 그냥 아이소트로픽하게 파먹고 그 말이야. 이방성 아나이소트로픽 에칭이 가능한 게 리액티브 아이온 에칭이다. 그러면 거의 드라이 에칭의 종류 넘어가고 드라이 에칭 장치 플라스마 에칭은 서브스트레이트가 그라운드된 정극에 놓인다. 위에만 RF를 걸어준다. 리액티브 아이온 에칭은 서브스트레이트가 서브스트레이트 쪽에 밑바닥 쪽에 RF 파워를 인가한다. 이리하여 이 리니어한 에칭을 가능하게 한다.
한번 읽어보고 이해가 되는 사람은 좋고, 이걸 여기 플라스마 피직스가 나오니까 이걸 일일이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이거는 머케니즘이 이런 거다. 플라스마 에칭이라는 놈이 있고 리액티브 아이언 에칭이라는 두 종류가 있다 크게 보면. 근데 리액티브 아이언 에칭이라는 놈은 이 플라스마 에칭에다가 이온 봄바드멘트를 해서 가속을 시킨다. 그래서 리니어하게 파먹도록 만든다.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끝났다. 다행이다. 잉크 주석. 그러면 시간이 남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하고 다음 걸로 넘어가야지. 그러면 내가 너무 급하게 갔으니까 조금 한번 짚을 거는 짚자. 웨데칭, 드라이칭 있다. 그죠? 웨선 그야말로 케미칼의 케미칼 무슨 말인지 알죠? 케미칼. 꾸정물에 그냥 담그는 거야. 드라이칭은 진공 챔버에 넣고 리액티브 가스를 넣어서 이 우아하게 에칭을 해내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건너뛴 것이 플라스마 모드란 놈이 있고 리액티브 아이언 모드란 놈이 있다. 근데 플라스마 모드는 여기 반대쪽에다가 전극에 RF를 걸어주고 RI 모드라는 놈은 여기 글래스 쪽에 RF를 걸어준다. 그러면 여기 자세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이 이오나이즈 된 가스 아톰들이 수직으로 글래스를 본받아한다.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파넬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리액티브 아이언 에칭이 프로파일이 더 정확하게 만들 수가 있다. 그게 이제 키고, 여기서 포토리사그라피는 여기서 끝냅니다. 리사그라피를 끝내고 그 다음에 TFT 프로세스 앤드 TFT 어레이 테스트. 자, 이제 본격적인 이때까지 이제 방막 공정을 했죠, 그죠? 그 방막 공정을 이 노광 공정 포토리사그래픽 공정, 즉 미세 패턴 공정을 해서 이 방막을 만들고 어떻게 패턴을 한다. 이게 이제 베이직이죠. 이제부터는 TFT LCD 프로세스 공정을 전체를 하는데 이 챕터는 TFT 어레이를 만들기 위한 공정, 컬러 필터 공정, 액정 공정, 모듈 공정, 요거는 이제 또 따로 챕터를 분리해 놨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시작하는 챕터는 TFT 공정. TFT의 유닛 셀, 한 픽셀 이야기죠. 한 서브 픽셀 이야기죠. 1 크로스 섹션입니다. 유리 두 개가 서로 마주보고 있죠. 상판 유리에는 이 경우에는 블루 컬러를 내는 블루 서브 픽셀이야. 컬러 필터가 있고 그 위에 ITO 공통 전극이 있죠. 요 두 사이에 전압을 걸어줘서 그 사이에 있는 액정에 전압을 전달해서 이 액정을 셔터처럼 활용해서 만드는 것이 LCD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만들기 위한 거다. 우리가 TFT 공정
TFT 구조는 배웠지만은 TFT 공정이란 거는 요 놈을 만드는 거다. 그죠? 게이트, 게이트 연막, 아모포 실리콘, M 플러스, 소스 드레인, 그리고 에칭 백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체를 패시베이션으로 덮고, 그 다음에 요 소스 쪽에 ITO를 연결해서 TFT를 만들고, 칼라 필터는 칼라 필터를 만들고 전체를 ITO 공통 점거로 덮는다. 요거는 픽셀 점거이고, 요 놈은 공통 점거이다. 요 놈이 요 TFT 부분이 요 TFT입니다. 그죠? 요거는 위에서 봤을 때 요게 데이터 라인이고 여기 파란색이 게이트 라인. 요게 잘 보이는 걸로 합시다. 요거가 TFT. 요게가 ITO. 요게가 스토리지 캡. 요 부분이 요 부분. 요 노란 부분이 요 부분. 요에 전체를 덮고 있는 것이 공통 점검과 칼라 필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TFT 요 부분 제일 핵심되는 이 TFT를 어떤 공정을 거쳐서 만드느냐. TFT의 유니트 픽셀입니다. TFT에는 5가지 엘리멘트가 있다. 제일 큰 부분이 빛이 통과하는 부분이 픽셀 ITO. 그 다음에 여기 수직으로 되어 있는 버티컬 라인이 데이터 라인, 금속이죠. 패시베이션은 TFT 위에 이렇게 초록색 사선이 패시베이션. 여기 아모포 실리콘 아일랜드가 여기야. 여기 요 부분. 요 조그만 부분. 게이트 라인이 이쪽 라인. 요거를 만드는 겁니다. 5층 집을 재야 되는 거야. 그죠? 이게 슬라이드 쇼로 되어 있네. 왜 자꾸 저절로 넘어가? 5층 집을 짓는다. 5층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5개의 패턴이 필요하죠. 5개의 포토 매스크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매스크 1, 2, 3, 4, 5. 한 놈은 게이트를 만들기, 게이트 패턴용 포토 매스크. 액티브 패턴을 만들기 위한 포토 매스크. 소스 드레인을 만들기 위한 포토 매스크. 세 번째 매스크. 패시베이션, 에칭을 하기 위한 포토 매스크. 그 다음에 ITO, 화소 전극을 하기 위한 포토 매스크. 5개의 포토 매스크가 기본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게이트 스텝. 게이트는 이런 형태로 요 형태를 만들기 위한 거야. 그 다음에 요거를 만들 때 스토리지 캐패시티의 일렉트로도 같이 만듭니다. 사진으로 보면 이런 형태가 되죠. 게이트. 크로스 섹션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게이트 라인을 만드는 거다. 게이트 금속을 스파트링으로 정착을 한다. 이 경우에는 알루미늄이다. 그 다음에 정착을 하고 게이트 패터닝을 한다. 게이트 매스크를 사용해서 스토리지 일렉트로도 동시에 형성한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은 게이트를 하면 중간에 단선이 되기 때문에 리던던트 이중 게이트 라인을 써가지고 한 놈이 단선이 되더라도 한 놈이 전기를 흐르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쓴다. 이거를 듀얼 게이트라고 한다. 이거는 뭐 요새 쓰는 회사도 있고 안 쓰는 회사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알루미늄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힐라, 프리, 뾰족뾰족하게 올라오는 필라 프리를 하기 위해서 네오디움 2%를 쓴다. 액티브라는 놈은 게이트 위에 주는 빨간색 아일랜드를 쓰는 놈이다. 게이트를 만들었으면 패턴을 한다. 그 다음에 CP, CBD 공정을 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한 레이어를 하고는 이 패턴을 끝내. 그죠? 그래야 그 다음 거를 공정이 진행될 거 아닙니까? 게이트 패턴을 끝나고는 그 다음에 CBD 체인버에 그 게이트 패턴이 되어 있는 유리 기판을 넣고 거기다가 삼청막을 입힌다. 게이트 절연막, 아모포스, 엠플러스. 요거는 이제 패턴 된 거지만은 실제로는 쭉 패턴 안 된 블랭킷으로 덮여져 있겠죠. 나이트라이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이 아모포스 실리콘, 엠플러스 500옹스트롬. 이걸 정착하고 난 뒤에 그 체인버에서 끄잡아내. 이제 또 패턴을 할 차례야.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두 번째 매스크, 액티브 매스크를 끄잡아내서 엠플러스하고 아모포스를 이렇게 패턴을 한다. 여기 이제 액티브 스텝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된 놈을 패턴이 끝나면 다시 이 소스 트레인, 이 수직 배선을 만들기 위해서 스파트링.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패턴이 다 끝난 거지만은 요 패턴 위에다가 스파트링 하게 되면 이 블루 금속이 다 덮어버리죠. 패턴 없이. 그죠? 블랭킷 폼으로. 그림이 잡힙니까? 힘들게 패턴을 했다. 다음 3층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위에다가 그냥 세멘트로 샥 부어버려요. 샥 붓고 난 뒤에 3층의 구조물을 또 만들어야 돼. 그죠? 금속 스파트링을 해서 이게 우리는 또 알루미늄이네. 한 2500옹스트롬을 다 전신에, 전 면적에 코팅을 하고 정착을 하고 세 번째 매스크 소스트레인 메탈을 끄잡아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그 노광기, 그죠? 그 포토리사그라피 공정을 또 해야 돼. 매 스텝마다, 매 매스크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한 층의 패턴을 할 때마다 수십 스텝을 거쳐야 된다, 실제로. 처음에 글래스를 클리닝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클리닝 하고 난 뒤에 알루미늄 스파트링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클리닝을 해야 돼. 스파트링 할 때 먼지가 있거든. 그 다음에 클리닝하고, 그 다음에 PR을 도포를 하고, 그 다음에 PR이 도포를 해가지고 물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150도에 굽어. 그러면 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굳어지잖아요. 그죠? 그 상태를 가지고 아까 말한 노광기에 들고 가. 사람이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전부 이제 로봇으로 싣고 가. 사람 손 가는 거는 거의 없어. 엔지니어들이 가끔씩 인스펙션 하려고 한 번씩 끄잡아내지.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거든. 가면서 노광기에 또 집어 들어가.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딱 프로그램 된 대로, 야, 1번 마스크 나와. 그러면 이제 1번 이 노광을 수십 번을 스텝 하면서 노광을 하고, 디벨로프를 하고, 또 외대칭 쪽으로 가. 그지?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알루미늄이 패턴이 되죠. 이거를 여기는 이제 이 스텝을 굉장히 선말하게 한 거야. 그 다음에 또 클리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하기 위해서 또 아까 말한 3번, 그러니까 TFT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대충 150번의 다른 공정이 들어가는 거야. 그죠? 자동으로. 여기는 그 공정을 1, 2, 3, 4, 5로 끝냈잖아. 그죠? 스파트링으로 알루미늄을 전체
데포지션을 하고 매스크 3번을 끄잡아내서 소스와 드레인을, 소스 드레인은 한 층이죠. 그죠? 요 파란색처럼 소스 드레인. 이거를 패턴을 한다. 4번은 채널을 형성을 한다. 채널 형성이 뭐냐? 게이트 절연막 아모포실리칸 요 노란 놈이 M+. 요거 100 채널을 이렇게 파내야 돼. 요때는 사실은 마스크가 필요 없어. 요 조금 전에 했던 소스 드레인 마스크가 자동적으로 마스크 역할을 하잖아. 요걸 놔두고 요걸 아까 배운 드라이 에칭으로 포토 마스크 따로 없이 요걸 파내면 돼. 별도의 마스크 없이 소스 드레인 패턴을 이용해서 채널을 형성한다. 시간을 타임, 엣지 레이스를 알면 야 이거는 뭐 35초간 하면 되겠다. 유니포미티 관리, 백채널 TF 특성 좌우.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공정이지만은 2m, 2.5m의 글래스에 요 4마이크론 또 채 되지 않는 요 부분을 전부 유니폼하게 에칭, 에칭을 해내야 되거든. 근데 이걸 잘하고 못하냐에 따라서 TFT 특성이 달라진다. 이제 그게 이제 전부 엔지니어들이 해야 될 일이야. 그 다음에 보호막 형성. 보호막이라는 거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절연막, 투명 절연막을 가지고 전부 다 덮어버려. 왜? 요 TFT, 요 부분을 프로텍션 하기 위해서. 그죠? 요게 아모포 실리콘이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아모포 실리콘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즉, 패시베이션, 외부로부터 산소, 뭐, OH, 습기, 이런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막을 입힌다. 전체를 다 입죠. 그 다음에 이제 패시베이션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3000옹스트롬을 하고, 그 다음에 5번째에 패시베이션 마스크를 끄잡아내. TFT 보호하는 거. 이거 전체를 다 뒤집었고, 패시베이션 패턴. 여기 이제 구멍을 뚫어줘야 돼. 여기. 콘택. 요 메탈 라인하고 나중에 ITO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비아 홀을 만들어줘야 된다. 픽셀을 형성한다. 여기 좀 번호는 6번 스텝인데 아까 소스 드레인 아니야. 여기서 마스크 하나가 안 써도 되는 마스크가 있었죠. 채널 형성. 4번째 공정 스텝이지만은 마스크를 안 써도 메탈이 마스크 역할을 하기 때문에 4번인데 아직 마스크를 석 장밖에 안 써먹었어. 여기 4번째 마스크를 써먹었다. 그죠? 그 다음에 공정은 6번째지만은 픽셀을 형성. 이제 픽셀 마스크. 5번째 마스크를 써서 여기 각 픽셀을 만들어준다. 여기서는 파란색 요 형태를 만들어주고 요 픽셀이 어디다 연결된다? 드레인 또는 소스 요 메탈 라인의 콘택 홀 그게 아까 5번째 그 보호막 패턴이죠. 여기 요 놈하고 요 놈을 정기적으로 콘택을 시켜주기 위해서 요 절연막에 구멍을 뚫는다. 홀을 만들어서 ITO를 덮어버리면 요 ITO하고 드레인 메탈이 콘택이 되죠. 그럼 이제 끝이야. 끝. 다시 말하면 마스크는 5장이 필요하다. 공정 스텝은 실제로 6층이다. 6층. 그죠? 5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 틀린 것도 아닌데 6층의
TFT 집을 짓기 위해서 5개의 설계도가 필요하다. 5개의 마스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집을 다 지어버렸어. 여기 비아홀은 이렇게 이 위에다가 ITO를 코팅을 하고 패턴을 하게 되면 드디어 요 놈하고 요 놈이 전기적으로 통하게 되죠.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거를 총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TFT의 프린시플, 그죠? 요 도면 하나 가지고 TFT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외부에서 영상 신호를 받았어. 쭉 선을 타고 들어와. 영상 신호. 그죠? 이게 데이터 라인이잖아. 받았어. 여기까지 와서 기다리고 있어. 뭐를 기다려? 요 TFT가 뭘 한다? 스위칭 역할을 한다. 그죠? 스위칭을 해주는 거야. 요 게이트에 25V 게이트 전압을 딱 거는 순간 밖에서 들어와서 기다리던 이 3V든 뭐 4V든 이 시그널이 요 게이트가 전압을 딱 걸어주는 순간 여기로 건너가. 그죠? 그게 TFT 원리죠. 데이터 라인에서 소스 쪽으로. 소스는 다시 픽셀에 정기적으로 연결이 된다. 이 3V가 TFT를 통해서 이쪽으로 ITO에 전달된다. 그러면 ITO 위에는 뭐가 있다? 액정이 있어. 3V 걸면 액정은 3V 들어왔구나. 여기는 이렇게 움직여. 3V. 옆에 신호는 2V가 들어와서 액정은 요 위에 있는 액정은 요만큼 움직이고 요 놈은 움직이고. 이거를 전체를 보면 하나의 영상이 나타난다. 그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TFT 공정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뭐 조그마한 전체 내가 그랬잖아. TFT 요 면적은 전체 1%가 될똥말똥한 이 사이즈적으로는 진짜 코딱지만한 놈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 난리, 이 비싼 공정, 이 비싼 장비를 써서 트란지스타를 만드는 거야, TFT. 그죠? 좀 억울하지? 그래서 이 finished TFT array로 보면 물론 뭐 현미경 밑에서 보면 색깔이 달라 보이지만은 ITO, 빨간색의 ITO, 요게 이제 채널 쪽, 그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요게 이제 계속 픽셀이 200만 개, 풀 HD인 경우는 200만 개, 요런 놈이 600만 개가 들어가 있죠. 그죠? 600만 개 들어가 있고. 요 테스트 사이트, 요거는 TFT를, 확대시켜서 봤을 때, 그 다음에 아까 지난 시간, 설계할 때 했던 여기에 정전기가 방지하도록 이런 다이오드를 막 집어넣고 정전기로부터 보호를 하고 이 라인은 다시 팬아웃 부분, 이 드라이브 IC를 붙이기 위한 팬아웃 부분으로 연결된다. 실제로 그 만드는 TFT를 이 단면도를 이 전자현미경으로 끊어보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아까 게이트. 수직으로 딱 들어선 게 아니고 실제로 테이프가 게이트는 전부 외대칭 한다 그랬죠. 유리한 점이 이런 슬롭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죠? 슬롭을 만들어주는 게 이때는 유리한 거야. 왜 그러냐 그러면 절연막하고 모든 위에 청청 레이어가 이런 완만한 슬롭을 타고 올라가야만 여기가 잘리질 않아. 그러니까 이거를 인텐셔널하게 테이프 예층을 해서 위에 나머지 청청이가 쉽게 크로스오버 할 수 있도록 만든다.